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선생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셋이 모여서 찍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맞아요. 한 달 된 것 같아요. 오늘은 맨 첫 편에서 제왕절개랑 자연분만에 대해서 한번 찍고 이렇게 질색했어. 분만에 대해서는 거의 안 찍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왕절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적응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적응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산부증 요인 그리고 하나는 태아증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전에 제왕절개 수술한 경우, 아니면 근종 수술을 한 경우, 그다음에 태반이 아이가 나와야 하는 산도를 막고 있는 경우, 전치 태반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반드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아기가 자세가 머리가 아래로 있어서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제 뭐 옆으로 있다든지 엉덩이를 아래로, 다리를 아래로 하고 있다든지 그런 여가의 경우에도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여가일 때는 왜 꼭 제왕절개 해야 되죠? 다리부터 끄집어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머리가 안 나오면 갑자기 너무 무서워. 머리가 제일 크니까 맞아요. 이 큰 부분이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쑥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리부터 쭉 나와서 목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 머리가 안 나온다. 좀 희망이죠. 힘들거든요. 이게 정말 머리 같은 거 나오면서 이렇게 몰딩도 되고 뼈가 뼈끼리 이렇게 좁아지면서 나오는데 쉽지 머리 않죠. 몰딩이 분만의 전 과정에서 서서히 이루어지잖아요. 안 되니까 여가 맞아요. 경우는. 분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앉아있는 아기를 이렇게 제왕절개로 꺼내는 것도 사실은 머리를 아래로 있는 아기 제왕절개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잖아요. 네, 머리가 안 나올 때가 있죠. 맞아요. 너무 조금 얇을 때. 네. 쌍둥이인 경우도 자연분만으로 시도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역시 또 제왕절개를 권유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만을 하는데 애가 적당한 속도로 못 나오는 경우, 그래서 난산으로 진단되면 역시 수술하고, 조기박리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아기한테 가야 되는 이런 산소들이 적당히 못 가게 되면 아기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하게 되죠. 들어보니까 태아 측은 거의 응급 상황인 맞아요. 경우가 아기가 조금 힘들어할 때. 많은 것 같아요. 산모님들이 이제 진통을 하다가 응급 수술이 되면 엄청 억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팠는데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 그 모니터를 보면은 이게 안 맞아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이틀만 할 것 같다 해서 산모 의지도 있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모니터보다 아기 상태가 더 안 좋을 때도 있고 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건 뭔가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수술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할 때는 웬만하면 그래도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안전한 것 같아요. 이 초기 영상에도 뭐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뭐 네. 제왕절개를 한다 뭐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렸었는데요. 사실 의사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 상과를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구조상 맞아요. 그렇잖아요. 상과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산부인과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좀 기형적인 구조란 말이죠. 산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헌신. 예. 상과 의사로서의 그 자부심과 헌신을 어느 정도 갖고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거를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왕절개는 보통 몇 주쯤에 하나요? 필요한 시점에 하는 거긴 한데, 만약에 특별한 문제 없이 만사까지 기다리면서 한다면 39주의 이후에 나오는 게 아기한테 좋다고는 하죠. 근데 사실 39주까지 기다리면 응급이 불안하죠. 진통이 생기거나 양수가 터지거나. 맞아요. 저도 저희 애들 38주 5일 그리고 38주 1일에 나왔거든요.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38주에서 39주 사이를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37주 때 하는 거는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안 좋은 것 같다. 아기가 좀 나와서 호흡 같은 걸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일찍은 아무리 만삭이라도 보통 이제 38주에서 한 39주 초반대에서 잡으면 무리가 없겠다라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째를 제왕절개를 수술하고 둘째를 바로 뭐 난 가지고 싶다 했을 때 네. 한 터울은 얼마 정도 둬야 될까요? 분만하고 나서 그래도 6개월은 지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혹시라도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자궁 파열의 위험성이 한 3배 정도는 더 올라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연년생을 만드는 노력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동갑도 사실 저 만들 아는 수 사람 중에 있잖아요. 있기는 동갑 한데요. 만들 수 있죠. 1월에 출산하고 바로 그렇죠. 가지면은 제가 연년생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같은 연도에 나와버리면 맞아요. 내 인생이 제일 불쌍해지죠. 진짜 힘들거든요. 연년생은. 네. 제왕절개 하는 원인 중에서 오해하는 게 제 생각 3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기 머리가 크면 제왕절개 해야 되나요? 아기가 크면 제왕절개 해야 되나요? 양수가 터지면 제왕절개 해야 되나요? 이런 맞아요. 3개를 많이 묻는데 그거 3가지는 꼭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동양인들은 앞뒤로 길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머리 크기가 이 옆이잖아요. 우리 동양인들은 옆이 좀 더 넓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측정했을 때 머리가 더 큰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양수가 터지고 오래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기가 있는 그 양수 내에 묵은 공간이 균 있는 공간이랑 연결이 되니까 섹틱한 공간? 그렇죠. 그런 균들이 질을 통해서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서 대개는 양수가 터지면 진통이 잘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진통이 조금 약해도 도와주면 또 금방 진행을 하는데 이상하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빨리 분만을 하지 않으면 육모 양막염이라고 해서 그 육모막과 양막, 아기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응급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고 무작정 기다리셨다가 양수가 터지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서 아기가 중환자실에 맞아요. 들어가야 되는 네.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릴래. 요거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수술을 할 때 마취는 어떻게 하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호흡기 약제가 들어가서 이제 자는 전신 마취가 있고 하반신 쪽만 마취를 하는 척추 마취, 경막의 마취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하반신만 마취를 했었거든요. 그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하반신이 없는 느낌? 만지고 당기고 이런 느낌은 있는데 그 느낌조차도 되게 둔하고 아프고 뜨겁고 이런 느낌이 없거든요. 우리 무릎 꿇고 오래 앉았을 때 나중에 다리 저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있는 것 같아요. 산모분들 헷갈리시는 것 중에 감각 자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아프세요 하고 테스트하는 거는 통증이 맞아요. 엄청 심한 건데 좀 아픈 것 같은데 이거는 마취가 된 거예요. 맞아. 병원마다 사실 하반신 마취를 하는 것도 있고 전신 마취를 하는 것도 있는데 척추 마취와 전신 마취는 어떤 장단점이? 전신 마취 같은 경우는 마취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응급한 상황에 필요할 때 빨리 마취를 하고 수술해서 아기를 세상에 나오게 하는데 엄청 용이하고요. 대신 그 약 자체가 엄마 피로 들어가서 아기한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기가 좀 처질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적은 시간이 약이 들어가 해야 되고요. 척추 마취는 이제 척추 공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거 자체로는 아기한테 그 약이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 약이 들어가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면 아기한테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줄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역시 그것도 문제는 없어요. 제 수술할 때 이명이 확 들리면서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혈압 떨어지나 보다 이러고. 근데 저는 첫째, 둘째 때 다 혈압이 되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약간 성격 같은 뭐라고요? 위아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생님께서 유튜브 하시려고 다 겪으시나? 제왕절개 일단 해요. 척추 천자 해가지고 두통 생겼지. 맞아요. 그래서 그거 패치로 막았지. 그 혈압 다음에 떨어져. 척추 천자 혈압 떨어지지. 그 다음 빈혈이 있었지. 혈소판. 혈소판도 줄어들었고 혈압은 안 올라가셨나요? 괜찮았죠. 그때 젊었잖아요. 새삼스럽게 제가 아니었으면 저희 유튜브에 아주 컨텐츠가 절반밖에 없었다. 컨텐츠는 그러니까. 못했을 수도 있어. 저 잠들었는데 저 전신 마취죠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맞아. 잠자는 것 자체가 전신 마취는 아니에요. 맞아. 전신 마취는 근육이 그쵸. 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호흡근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삭관을 해서 호흡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의사인데도 천정의 무영등을 보면서 수술을 받는 게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 쇠 기구가 이렇게 딸깍딸깍 하면서 부딪히는 그럼요. 소리가 다 네. 나잖아요. 이게 일반 산모들은 되게 무섭겠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맞아. 갑자기 막 물이 옆으로 줄줄 흐르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애가 울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애매한 타이밍에 주무시면 애기 본 거 맞아요. 기억이 안 나죠.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애기 보고 안아보고 이제 보내고 난 뒤에 주무시면 마무리할 때는 진짜 깨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수술 받으면서 다 생각했어요. 지금 스킨, 서브큐 교수님 나가셨으니까 이제 서브큐 다 했겠네. 처음에 제왕절개 당할 때 복막이 오는구나. 이제 느껴지나요? 벌려졌구나 이런 게 다 느껴졌어요? 안 느껴지죠, 선생님. 그래요? 꺼진 없는구나. 이게 이렇게 들고 당겨지니까. 들고 이 느낌이 나서 나오자마자 애는 바로 울었어요?
아니요.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건 있었어. 전종관 선생님이니까 나랑 애는 무조건 살 거야라는 생각이 있었어.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신뢰. 그렇지, 신뢰. 그렇지. 그러니까 애는 울겠지 뭐 해서 사실 불안하진 않았어. 재밌게. 재밌게 그 수술장에 산문 이렇게 누웠는데 선생님 하길래 왜 그러시죠? 했더니 피가 묻어 있어요. 저 피 아니에요. 생각이 저 생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수간호사 선생님한테 사기꾼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도 근데 무통 주사는 맞아보셨으니까 맞아요. 사실 이 척추 마취할 때 포지션이 어렵잖아요. 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진통하는 와중에 빨리 지금 해주세요. 무통 주사나 척추 마취할 때 산모님들이 되게 섭섭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배가 나와서 사실 이 새우등 자세를 잘 못해요. 저희나 마취과 선생님은 포지션을 잘 잡아야 이게 시술이 제대로 되니까 이렇게 밴딩을 확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마취과 선생님이 등 이렇게 내밀라고 계속 치고 그러시니까 정말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잘못 찌르면 큰일 날 수 있어서 저희가 약간 그럴 때 좀 엄격하게 한다는 거 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인턴할 때 단 한 번도 실패하시게 만들지 않았어요. 세게 꽉 잡았어. 그때는 운동 많이 할 때였거든요. 인턴인데 운동도 했어. 깡깡했구나. 널널해? 본사 때 수영해가지고 제가 라이프가 됐거든요. 오. 깨알잖아. 제왕절개 할 때 선생님 저 자궁에 혹 있는데 난소에 혹 있는데 네. 떼주세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종을 떼고 싶죠 보면 이제 알죠. 적을 떼는 순간 이제 오늘 오늘 이 수술은 끝나지 않는다. 그렇지. 자궁이 커지니까 자궁으로 가는 혈관들도 되게 굵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종으로 가는 혈관들도 많아서 근종을 떼려고 시도했다가 출혈만 좀 많고 난 근종은 제대로 떼지지 않고 맞아요. 근종 다 뗐다 하더라도 꼬맬 때 계속 피나. 자궁을 건들 때마다 근육이 약간 단단하지가 않을 수도 맞아요. 있어서 피잔치 하는 거죠 그때부터. 안 건드리는 게 맞아요. 답이죠. 빨리 끝내고 나오는 게 유착이 없어서 맞아요. 그리고 다음 그 자궁 건종이 출산 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작아질 완전 수- 작아지기도 하니까 임신 중에 가장 커지니까 자궁 동맥 같은 게 볼펜 10만 하잖아요 원래는. 이만해지죠. 임신 자체의 자궁 난소 상태가 그런 수술을 같이 하기에 적합하진 않다. 더 이상 애 안 낳을 거야. 그래서 나팔관 묶는 난관 결찰술 요거는 할 수 있나요? 같이 할 수 있죠. 나팔관 묶는 수술 그거는 피가 많이 나지는 않으니까 맞아. 수술 자체 뭐 한 5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요. 정관 수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가역적인 수술을 하시면 시험관 그렇죠. 시술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전에 상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걸 다시 연결해 주는 거는 진짜 쉽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연결했을 때 제대로 기능을 하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왕절개는 보통 2명 이상 못 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저도 중학교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중학교 때요. 네?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임신하셨는데 애들이 막 선생님 임신한 것 같다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나는 수술했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은 애기를 그렇게 못 낳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왕절개 몇 번까지 할 수 있죠? 계속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계속 네. 할 수 있죠. 내가 아기를 가졌다. 예전에 제왕절개 수술했다. 그럼 제왕절개 수술하시면 되죠. 맞아요. 뭐 3번이고 4번이고 뭐 저희 그때 선생님 7번 있었잖아요. 네. 네. 다만 유착이 맞아요. 이제 확실히 있고 자궁벽이 점점 좀 얇아지긴 얇아지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과랑 연결을 할 수 있는 대장외과, 그다음 비뇨기과랑 조금 같이 협력할 수 있는데 가면은 훨씬 더 좀 낫죠. 6번, 7번 이렇게 되면은 대학병원 가라고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방광이 이렇게 까꿍 할 때 있잖아요. 저 사실 한 번 했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제왕절개가 유착이 그렇게 많지 않은 수술이긴 해요. 많이 건드리지도 맞아요. 않고 수술 시간 자체는 되게 짧고. 음. 근데 사실 유착은 누가 생길지 예측을 할 수가 맞아요. 없는 건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대치동 1타 강사님 중에 현우진님이라고 네네. 진짜 네. 멋있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시는 일타 게 강사 강의를 왜 봐요? 난 그 선생님의 강의를 가끔 짤방을 보고 나 수학 공부하고 싶다 생각했다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진짜 수학 되게 싫어했는데. 근데 일타 강사들은 진짜 말 잘하고. 나는 이 사람이 가르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모든 확률은 영아님의 1이라고. 너무 멋있지 않아? 수학쌤이죠. 역시 어떻게 뭐 아니면 도를 그렇게 영아님의 일로. 그러니까 영아니면 1로 수령한다라고 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유착이 7번 수술해도 별로 안 심한 분들 맞아요. 있잖아요. 어떤 의사가 배 안에 유착 만들고 싶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산모가 나한테 다시 올 가능성이 높은데. 유착이 있으면 그 전에 누가 수술했는지 한번 다 보잖아요. 찾아보고. 맞아. 이렇게 피부 누가 보겠지? 야 지치 누구냐 이러면서 진짜 다 찾아보잖아요. 여는 것부터 쭉 얘기할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할까? 끝말잇기
끝말잇기처럼. 스킨. 너 이렇게 너 가는데. 스킨이야? 스킨 서브큐. 미리 생각하면 어떡해. 그럼 다시 너부터. 난 또 서브큐. 그러면 샷. 이렇게 하는 거지. 뭐라고? 선생님만 계속 왔다 갔다 중간에서. 피부 피하지마. 근막, 복막. 장흥의 장막. 자궁 근육. 양막. 와씨. 어? 애기. 양수 나와야지. 아 야. 그리고 아기 머리. 애기 몸통. 태반. 혈액 왈칵왈칵. 뭐야 난데. 엉망진창이구만. 다들 다 알아야지. 다르죠? 자궁 근육. 장막은 그래, 꼬맬 수 있고 안 꼬맬 수도 있고. 복막. 근막. 피하지마. 피부. 다다다. 와.